오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11월 29일이고, 이제 11월 이제 마지막 주말입니다. 어제 11월 마지막 장이 열렸죠. 제가 사실 지난 11월을 시작하면서, 제가 방송을 올린 게 있었어요. 11월부터 한국 증시 변곡점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상승이 어마무시하지만, 이제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이 유동성이 쏠리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한국 증시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의 종목 장세 환경이 변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부 정책 기대감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고, 연말이 될수록 정부 정책이 결국 코스닥을 띄우는데 벤처기업 활성화, 중소, 중견 기업의 활성화, 그 다음에 연기금의 자금 투입, 그 다음에 세금 공제, 소득 공제 혜택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부여,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연말부터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 활성화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러면서 결국 코스닥의 시대가 곧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과 한 달 전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11월 초까지 사실 장이 열리고 나서 사실 코스피의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졌었어요. 코스닥은 여전히 좀 빌빌거리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래서 11월 넘어갔을 때도 11월 첫째 주까지도 이 코스피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더 좋았고, 코스닥은 여전히 좀 빌빌거리는 약간 상승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어제 드디어 코스닥이 어제 무려 3.71%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이 코스닥의 상승세가 올랐다, 이게 뭐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코스피는 어제 2% 넘게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은 3.71%, 즉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쌍그리 매수를 했고, 외인들이 4천억, 기관이 6천억 정도의 매수세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외인이 2조를 넘게 팔았는데, 코스닥은 외인 기관이 약 1조 정도의 순매수가 있었다는 거. 이게 키포인트인 겁니다. 이 자체가 뭘까요?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건, 연말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뭘 주목을 해야 될까요? 역시 우리는 코스닥을 주목해야 돼요. 근데 코스닥에 어떤 종목군들이 편입이 돼 있죠? 바로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 2차전지, 요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 깊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거래소는 외인이 2조를 넘게 팔았고, 물론 기관이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2조를 넘게 팔면서 하락세가 깊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코스피의 상승을 주도했던 이 세력은 바로 누구다? 외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외인이 팔고 기관이 매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개인이 정정하겠습니다. 개인이 샀죠. 1조 5천억을 샀죠. 그러니까 외인이 팔았기 때문에 지금 외인이 세력이다 볼 수 있는 거고, 외인이 다 팔았기 때문에 코스피는 결국 2% 가까운 하락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코스닥은 지금 외인과 기관이 쌍그리 매수를 해서 지금 3.71%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코스닥을 여전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IBK 투자증권 리포트를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변준호님께서 편지처럼 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연말부터는 코스닥 시장의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고, 실제적으로 어제 그저께 뉴스 기사에서도 코스닥 부모을 그러니까 코스닥 띄우기 시동하고, 어떻게 보면 탈세금 혜택을 더 늘린다. 그 다음에 소득공제 늘리고 연기금 투자 강화할 수 있도록 거래세 내로 투자한다. 그 다음에 벤처 투자 기업들 살리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음 달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IBK 투자증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연준의 금리나 12월에 결과적으로 고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고, 물가가 계속
상승을 유지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금리 인하가 지금 미국에서 8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부분들이 쏠려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사실 환율에 대한 부분이 조금 코스피보다는 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환율하고 그렇게 밀접한 기업들이 물론 반도체 같은 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쪽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게 코스닥. 그래서 코스피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에 있는 유동성이 조금만 코스닥에 넘어와도 코스닥은 빡빡빡 엄청난 상승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코스피는 그리고 4,000포인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어요. 이미 코스피에 상당히 개인들이 삼성자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에 물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굳이 기관 외인들이 돈을 써가지고 올려줄까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제가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4,000포인트 넘어가면 조정이 나옵니다. 그 조정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물론 그보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4,000포인트 이 언더와 이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개인들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외인들이 끌어올려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외인들은 이제 팔아야 된다. 왜 팔아야 돼요? 바로 11월에는 이직의 시대예요. 증권업계가 이직을 하는 거죠. 11월달까지의 어떤 수익률 평가를 놓고서 내가 이걸 가지고 더 좋은 기관이나 투자업체로 이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죠. 팔아야 내 수익이 나는 거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 올해 가장 화두가 됐던 건 뭔데요? 코스피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두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겠죠. 그럼 누가 받쳐줘야 될까요? 개인들이 받쳐주는 거예요. 개인들이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걔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벼운 데로 가겠죠. 그게 어디예요? 코스닥. 근데 가야 될 명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가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되죠. 정부 정책 기대감, 정부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죠. 또 환율에서부터 좀 자유로운 게 코스닥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1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코스닥을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 코스닥에 대한 매수, 코스닥에 대한 매집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특히 11월 중순에 어떤 빅 이슈가 있었죠. 에이빌바이오의 1912의 기술 라이센스 체결 아웃 소식이 전해졌고 이것이 약 3.8조 원이잖아요. 3조 8천억 원이잖아요. 엄청난 규모잖아요. 빅파마랑 한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규모 자체가 상당하고 일라일리가 또 심지어 에이빌바이오한테 또 지분 투자도 단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개선되면서 바이오를 필두로 한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전성시대, 바이오 전성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면서 제가 특집 기사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코스닥의 전성시대, 바이오의 전성시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될 공간은 이제는 코스닥, 특히 바이오, 로봇 이쪽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른 종목군들 다 뭐가 올렸어요? 바이오, 로봇이 올랐죠. 어제 코오롱 티슈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또 뭐 에이빌바이오도 어제 올랐고요. 또 리가켄바이오도 또 올랐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AI 쪽에 로킷 헬스케어, 프로티나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어제 팩트론도 오르긴 했지만 팩트론은 사실 제가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사실 시간에 애프터장에서 결과 이제 그 기술 평가 시점이 연장될 수 있다는 소식으로 애프터장에서는 좀 폭락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인벤트리랩도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로봇에서도 고용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그쵸? 이런 큐렉소 이런 로봇 기업들이 어제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리노공업 같은 종목군들도 많이 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일부 2차 전지 이쪽을 우리가 컨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될 종목군들은 여전히 코스닥이고 코스닥에서의
어떤 이 바이오, 그다음에 로봇 이쪽 섹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실제적으로 이 코스닥의 이 성장 이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이 비중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다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가 많이 포진돼 있고 지금 여기 기타적인 로봇이 또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정부가 이제 국민 성장 펀드를 하고 이 국민 성장 펀드 자금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이제 이 코스닥의 레벨업이 이제는 불보듯 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그 올해 이번 달 추천드로서 딱 제가 바이오가 강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바이오가 너무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바이오가 너무너무 두려우신 분들은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사십시오 라고 한 게 뭐죠?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였어요. 어때요? 제가 10월 30일 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때 장 끝나고 11월 공약주로 이 코엑트 바이오스케어 액티브를 제가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됐죠? 코엑트 바이오스케어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률이 25%.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반도체는 꺾이고 있는데 바이오도 올랐단 말이에요. 어때요? 바이오가 올랐다고요. 바이오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추천주 수익률 리포트를 제가 갱신하지는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일단은 어때요? 자, 상위 종목군들 어때요? 에이벨바이오, 큐리언트, SPG 이거 어떻게 돼요? SPG 64,400원까지 올라갔어요. 어때요? 짱짱하죠? 91%입니다. 지금 에이벨바이오, SPG로 그냥 이번 달 끝난 겁니다. 에이벨바이오, SPG로 이번 달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일부 뭐 대한광통신, 프로티나, AI스퀘어, 올릭스, 그 다음에 코엑트 스퀘어, SK바이오팜도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급등했죠. SK바이오팜도 144,100원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쵸? 올라갔고요. 한올바이오파마도 계속 좋은 모습, 또 현대오토에바 한미약품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루닛이 조금 안타까운데 루닛은 그래도 2027년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은 합니다. 이제 조정이 좀 세게 들어왔어요. 일단 이 재무적인 부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면, 왜 매출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 영업이익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SP시스템즈, 그쵸? 그 다음에 네오셈, 그 다음에 뭐 한국금융주도 최근에 급등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1월에는 딱 뭐만 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바이오만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2월에는 어떻게 될까요? 12월에도 저는 바이오, 로봇이 핵심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12월 추천주를 좀 더 고민을 좀 하고 다시 또 영상을 제가 올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11월, 12월에도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코스닥에 대한 흐름도 이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럼 다 죽느냐? 이건 아니겠죠. 코스피 같은 종목군들도 결국 이제 어떤 순환매 성격이 돌겠죠. 그동안은 반도체가 해서 올랐던 거고, AI가 올랐던 건데, 지금 AI가 뭐가 있어요? 거품론이 꼈죠. 거품론이 이석될 만 했더니 또 엔비디아가 지금 뭐야? 경쟁과 누굴 만났어요? 구글을 만났잖아요.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엄청나게 지금 강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이 챗GPT와 다르게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구글이 가지고 있던 어떤 데이터, 뭐 구글 뭐 이 어스, 구글의 검색 데이터, 이런 것들이 서로 믹싱이 되다 보니까 제미나이가 더 좋은 정보, 더 어떻게 우리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뽑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지금 제미나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챗GPT에서 제미나이로 이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챗GPT에 대한 부분들 연동이 되어 있는 게 누구죠? 엔비디아의 GPU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점유율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한 부분이 결국 채권으로 돌아오는 부분들, 재무적 리스크가 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이런 이 AMD, 그다음에 이런 챗GPT, 오픈 AI 이런 쪽이 좀 불리해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더 많이 꺾이는 그런 모양새를 가져가고 있고요. 반대로 구글은 뭐예요? 새로운 어떤 경쟁자로서 새로운 어떤 파일을 점여가려고 점유를 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구글이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텐서칩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 이제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도 지금은 뭐예요? 전성시대가 점차 꺾이고 있는 부분들. AI가 결국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표현이 좀 거북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AI도 이제는 캐즘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 이 캐즘 구간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기술이 나오고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고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서 사용자들이 많이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했을 때 캐즘이 꺾일 수 있는, 캐즘이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랬을 경우 그래도 지금 구글의 등장은 이런 캐즘, AI 캐즘, 즉 AI 거품론을 희석시켜줄 수 있는 어느 하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엔비디아나 오픈 AI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반가워하지 않겠죠.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금 상단이 꺾여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나스닥도 바이오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일라일리라든지 머크라든지 어떤 이 주요 바이오 업계 빅파마들도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코스닥은 10여 달까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12월 추천주는 또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